네, 일단 제가 일하는 팀부터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서울아산병원에 있는 영어 논문 교정 지원부 Scientific Publications 팀은 네, 저희 병원에서 나오는 이제 논문들의 원고에 영문 교정을 일단 우선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팀입니다. 네, 인하우스 에디터가 두 명 있는데요. 다른 병원에는 보통 이런 이제 인하우스 에디터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눈 마주보고 상담하면서 저희가 교정을 도와드릴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가지고 거기서 쌓인 노하우를 가지고 강의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작년에는 챗GPT가 이제 하루라도 뉴스 안 나왔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 관심을 가지게 되었었고, 그리고 연구자들도 특히 이제 뭐 전공생들이나 펠로생들이 아주 많이 사용하시면서 저희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물어보시길래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많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우선은 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세계 3대 의학 저널들 있죠. NEJM과 자마, 란셋이 있을 텐데 NEJM이 자마와 란셋과 이제 비교되는 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자마와 란셋은 이렇게 각 분과별로 자매 저널을 되게 많이 냈어요. 그래서 이제 세세하게 좀 더 연구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에 비해서 NEJM은 이런 자매 저널을 거의 안 내고 있었거든요. 그냥 본 저널이 하나에서 다 이제 다루면서 혹시나 좀 이제 중요한 이슈, 뭐 코로나 같은 게 떠오릅니다. 그러면은 그냥 뭐 스페셜 이슈나 아니면은 섹션 하나를 만들어서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던 NEJM이 네, 올해 1월부터 NEJM AI라는 자매 저널을 새로 냈습니다. 이게 네, 지금까지 이제 그렇지 않았던 저널이 그렇다는 면에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놀랐었는데요. 네, 이제 처음 나왔던 호의 에디토리얼 보면은 Injecting Artificial into Medicine, 우리가 메디슨에 AI를 이제 투여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의학 전 분야에서 AI가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다른 곳도 아니고 NEJM에서 그렇게 따로 한 저널을 만들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정말 AI가 그 대단한가? 챗GPT 써보니까 재밌게 하던데 그렇게 정말 대단한 것인가를 이제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과학계에 있는 분들도 AI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뭐 읽어볼 수 있겠지만요. 실생활에서 AI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쓴다고 느끼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면에서도 AI는 이미 우리 생활에 녹아 있습니다. 뭐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내비게이션 이거 모두 다 AI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사람과 비등하거나 아니면은 사람 넘어설 수 있는 AI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와닿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게 사람의 능력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요. 맨 아래는 게 일반인 수준이고 그 위에 있는 거는 숙련자.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어른들의 한 50% 그러니까 중위 정도 이상 되는 수준. 그 위엔 전문가. 네, 이제 상위 10% 정도 된 사람들. 마지막으로 대가.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이 사람이 최고다라고 말할 수준의 대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수준까지 AI가 올라왔을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떤 특정 일에 대해서 일반인 수준으로 작업해낼 수 있는가를 물어본다면은요, 챗GPT가 그런 것 같아요. 챗GPT는 정말 많은 분야의 일에서 일반인 수준의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틀리기도 하지만 사람도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챗GPT가 이제 이미 여기 왔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우리가 뭐 알렉사, 시리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그 개인 비서들 있죠. 핸드폰에 들어있는 그런 것들도 얘네가 할 수 있는 작업 내에서는 일반인 수준으로 이제 충분히 똑똑하게 그 일을 해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숙련자는 어떨까요? 이제 어떤 일에 있어서 충분히 잘하는 것. 예를 들어서 시사라든지 상식, 그리고 극작성, 코딩 같은 역할에 있어서 일반인보다 좀 더 잘해. 그리고 이제 그 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종사하는 정도 사람들의 수준은 뭐가 있을까? 그게 바로 챗GPT인 것 같아요. 챗GPT가 다른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는 일반 수준이지만 특히나 이런 근작성 코딩도 왜 잘하냐면은 챗GPT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그러죠.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언어를 잘 소화하고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코딩도 결국에는 언어거든요. 우리가 이제 외국어 배우듯이 코딩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챗GPT는 네, 코딩도 이제 곧잘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챗GPT가 여기 수준에만 있었으면은 그렇게 크게 발행 블로킹을 일으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그런 게 있었으니까. 하지만 정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숙련자 수준의 모습을 가끔 보이더라라고 해서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숙련자를 필요로 하는 일들에서 얘가 이제 대체할 수 있겠네 싶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긴장했던 것이고요. 자, 그럼 전문가 뭐가 있을까요?
네, 미드전이라는 이제 생성형 AI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지 생성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그림 그려주는 것이겠죠. AI가 그린 그림들 아마 작년부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네, 이런 수준으로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게 새로 나온 버전이고 아래 있는 게 예전 버전인데 사실 뭐 그 큰 차이 안 날 정도로 둘 다 아주 잘 그리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도 사람 보고 손으로 그리라 그러면은 아니면 뭐 컴퓨터로 그리라 한다 하더라도 참 그리기 힘들겠죠. 하지만 AI는 이런 것들을 네, 몇 초 안에 그려낼 수 있고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은 이런 글씨가 이제 들어가고자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좀 어떻게 표현한 거 볼 수 있죠. 아무튼 이건 모두 AI가 그냥 자기가 만들어낸 그림이라는 것, 어디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만들어낸 그림으로 이 수준이라는 것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간 뭐가 있을까요? 대간. 알파고 우리가 몇 년 전에 굉장히 유명했었죠. 바둑면에 있어서는요. 그때 우리나라 이세돌을 이기면서 알파고가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모두도 말한 게 그거예요. 그때 이세돌이 알파고를 한 판 이겼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마 인간이 AI를 이길 수 있는 마지막 판이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지금 나와 있는 알파 제로라는 그 바둑 AI는요. 이때 당시 알파고를 100번이면 100번, 만 번이면 만 번 모두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때의 알고리즘도 비교 안 될 만큼 이제 잘하는 게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둑만에 있어서는 저는 무조건 AI가 1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사람 중에서 1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넘어선 것도 있어요. 아예 네. 네, 슈퍼 휴먼 레벨도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수준의 일을 할 수 있는 AI도 있습니다. 그게 혹시 뭔지 아실까요? 뭐 다른 것이 이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예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알파폴드입니다. 구글에서 만든 알파폴드인데요. 단백질의 3D 구조를 예측하는 그런 AI입니다. 우리가 단백질 3D 구조를 예측해야지 그에 맞는 약을 만들고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단백질의 구조를 나타내는 그런 저널들은요. 딱 들여다보면은 별 내용 없는 것 같은데 임팩트 팩터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중요하다는 그런 반증이겠죠. 그런데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정말 수년 동안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실험을 해야지 그 구조를 알 수 있었는데 이 알파폴드는 몇 분 만에 그런 것들의 구조를 다 예측해내고 그리고 이제 이미 아직 나오지 않은 그런 단백질들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AI가 이미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람들 중에서 1등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이 이제 갈 수 없는 그런 길도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금방 우리의 이제 실생활에 그리고 이제 진료든 연구든 그런 곳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슈퍼휴먼 AI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이 안저 검사를 했었을 때 이것을 보고서 이제 숙련된 안과 의사들은 여러 가지 질병 상태를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눈 질병 관련된 것들이겠죠. 아니면 신경기 관련 질환이나. 그런데 이런 이제 이미지들을 수백만 개를 합수시켰더니 어떤 것들을 알게 되는 AI가 나오냐면은 이걸 가지고서 그래서 이 사람의 당뇨 상태 아니면은 신장 질환 그리고 간 질환, 하트 칼슘 스코어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알츠하이머 디지즈라든지 그리고 하이퍼리피디미아, 파킨슨 같은 것도 이게 실제로 그것을 발병하기 전에 그거를 미리 예측하거나 아니면은 그 이 사람이 파킨슨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요. 이제 이 사진만 수십 년 달아본 안과 의사를 하더라도 모를 수 있겠죠. 물론 그런 의사들 중에서도 한두 명 정도는 뭔가 이 사람 좀 알츠하이머 있는 거 심해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예측은 그러니까 그냥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요. 그런 이제 능력들은 사람한테 보통 주어진 것이 아니죠. 하지만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어떤 패턴을 찾아낸다. 사람이 못 보는 패턴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겠죠. 비슷한 식으로 네, EKG를 가지고서도 그 사람의 나이와 이제 성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또 역시 이거 가지고서 당뇨도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얼마 전에 이렇게 재밌는 논문 나왔어요. 이렇게 노이즈가 심한 그런 흉부 엑스레이 가지고서도 이걸 가지고 인종 구분 가능하더라. 네, 이게 지금 실제로 구분해낼 수 있는 그 확률이 지금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제 하이패스 필터 여기 100 이상,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상부터는 잘 못하더라라는 것인데 뭐 그거는 아예 뭐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 정도 이미지 가지고서도 어떻게 인종을 구분할 수 있더라. 그게 좀 신기하지 않냐라는 그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이그노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낼 수 있다고 이제 나온 게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NHM AI 저널에 처음 나온 논문 중 하나 이거였습니다. 이제 GPT-4가 컴플렉스
케이스를 다이аг노스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람보다 잘하더라. 사람들의 99%보다 잘하더라. 이런 논문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이제 그 2022년에 2023년 초였습니다. 어떤 이제 얘기가 있었냐면은 미국에 사는 어떤 4살짜리 남자아이가 계속 크로닉 페인이 있었는데 이 엄마가 17명 이상들한테 데려다녀도 진단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엄마가 챗GPT에 대한 얘기를 듣고 챗GPT한테 들어가가지고 자기 아이의 심텀을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얘가 무료 버전에 해준 말이 이거 테더코 신드롬 같은데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그게 맞았었고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AI는 이제 챗GPT처럼 우리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든 아니면 아까 알파포들처럼 최신 어떤 이제 가도를 달리고 있는 AI든지 간에 사람이 놓치거나 볼 수 없는 패턴을 알아내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써먹어야 됐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네, 휴먼과 AI의 어떤 경쟁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게 경쟁이 사실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어떤 작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사람과 같은 방식을 택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만 잘 나오면 돼요. 뭐로 가도 서울만 된다는 맞는 말처럼 자, 이게 사람이 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본 사람들은 로봇을 만들 때 잘 뛰는 로봇을 만들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게 있을 수 있죠. 그냥 로봇에다가 바퀴 달아주면 돼요. 바퀴 달아주면은 훨씬 사람보다 이제 빨리 가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면은 다른 이제 자연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그대로 밈믹해가지고 효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을 택해가지고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보는 AI들의 효율성이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안전 검사라든지 이런 것에서 여러 가지 패턴 알아낼 수 있는 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것을 얻어내고자 했었을 때 사람과 다른 방식을 택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 방식을 택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뭐 하지? 그래서 나는 뭐 해야 될고 그리고 다음 세대는 뭐 해야 될까? 이것이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요, 휴먼 vs AI가 아니라 휴먼 곱하기 AI가 같이 협력하는 그런 관계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AI가 이건 못하겠지 라면서 그런 곳을 찾아 나서거나 아니면은 여기에는 안 들어오겠지 라면서 숨을 곳 찾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요, 사실은 AI가 영향이 점점 증가할 때 분명히 대체되는 인력들이 많아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설프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요, 대체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AI가 생각보다 싸거든요. 사람을 굴리는 것보다 리스크도 적고요. 물론 이제 다 리스크도 있고 가격이 있지만 사람보다는 낫다고 판단할 만한 그런 사람들, 그런 이제 기업들이 많겠죠. 병원들도 그렇고요. 실제로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많은 테크 기업들이 코딩 관련 이제 잡 포스팅을 예전보다 줄이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AI가 영향을 증가할 때 대체될 수도 있겠지만요. 반대로서 AI를 조력자로서 잘 활용하는 고급 인력들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네, 이제 정말 다른 사람들은 넘을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일을 훨씬 빨리 해내기 때문에 더더욱 고급 인력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더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잘 활용하는 방법이 뭘까? 이게 오늘 말씀드릴 주제인데요. 일단은 좀 와닿기 쉬운 것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일단 영어 공부일 것 같습니다. 이제 영어 공부라기보다도 영어 활용인데요. 우리가 비영어권에서 이제 활동한 사람들로서 영어는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잘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말하는 법 가르쳐 주는 거다 보니까 영어에서 도움 많이 됩니다. 이미 많은 교수님들이 이메일 쓰실 때도 네, 우리가 이제 어떤 포멀한 이메일 쓸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도와달라 아니면은 프렌들리 이메일 쓸 때도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면은 그 컨텍스트에 맞춰가지고 좋은 답변 줄 수 있거든요. 뭐 아니면 뭐 문법 공부라든지 더 같은 관사 언제 쓰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것도 알려달라 할 수 있고 내가 갑자기 트러스트랑 빌리브가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것들 다 구글 검색하면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포멀 이메일 템플릿이라고 치면은 구글에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구글에 나오는 것들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중에 어떤 것이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적합한 것인지 좀 알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러스트와 빌리브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이미 궁금해 해가지고 그걸 나름대로 정리해서 본인이 블로그에 올려놨고 그게 구글이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글이다. 그러면 나는 운이 좋게도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이제 트러스트와 빌리브의 차이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가 운이 그렇게 좋지 않다면은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내가 처음이야. 아니면은 내가 처음은 아니지만 그게 구글이 검색할 수 있는 곳에 올라와 있지 않아. 그러면은
답을 얻을 수 없겠죠. 하지만 챗GPT 같은 것들은 어떤 점이 다르냐면요. 챗GPT는 그 트러스트와 빌리브의 차이가 뭐야라고 물어봤을 때 빨리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이거래요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네, GPT의 T가 무슨 약자인지 아세요? T는 트랜스포머라는 것의 약자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제 챗GPT는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자기가 학습한 이제 모든 텍스트 데이터를요, 이제 다 잘게 잘게 쪼개놓은 거예요. 마치 레고를 조각조각으로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지식들을 레고처럼. 그리고 각각의 그 레고 조각들 사이사이에 통계적 연관성 같은 것들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에 있어가지고 가장 통계적으로 그럴듯한 첫 번째 단어, 그리고 그 첫 번째 단어와 가장 통계적 연관성이 높은 두 번째 단어, 이렇게 이걸 쫙 연결해가지고 나한테 답변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말로만 들으면 잘 될까 싶은데 이거를 기가 막히게 잘하기 때문에 네, 그 많은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유용한 대답을 우리한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인터넷에 없을 만한 그런 것도 우리한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이제 해적이었으면은 어떤 식으로 훈민정음 썼을까 이런 식으로 해가 하면은 훈민정음 내용들의 뭐 해적지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전혀 지금까지 있을 수 없었던 그런 텍스트에 대한 내용도 얘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챗GPT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러스트와 빌리브는 유의어죠. 그래서 트러스트의 유의어가 뭐가 있는지 알고 싶으면은 네, 이제 유의어 사전 찾아보면 될 텐데 가끔 이럴 수도 있어요. It is a piece of cake. 아주 쉬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내가 논문에 쓰고 싶어. 근데 논문에 쓰려다 보니까 이건 너무 구어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문어적인 다른 표현 뭐가 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은 챗GPT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piece of cake의 다른 표현은 It's a breeze, walk in the park, it's easy as pie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이것들은 너무 이제 구어적이니까 아니야 내가 이거는 아카데미 페이퍼에 쓰려고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면은요 그러니까 straightforward하다 easily understood하다 readily approachable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유의어도 우리가 이제 사전에 안 나온 것들도 알아낼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글 교정 내가 쓴 문장이나 문단이 문법적으로 자연스러운지 물어보고 이제 어디가 틀려서 왜 틀렸는지 같은 것들을 설명해 달라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번역도 잘하겠죠. 한국에서 이제 영어로 번역도 할 수 있고. 근데 번역해 보실 때요. 이제 그 번역하실 일이 있으면은 보통 써볼 수 있는 파파고라든지 구글 번역 그리고 학술 관련 번역 툴인 디벨 그리고 챗GPT 이런 것들요. 다 한 번씩 써보세요. 같은 내용을. 왜냐면은 항상 어떤 한 툴이 제일 잘하지 않더라고요. 챗GPT라고 해가지고 항상 제일 잘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때 중요한 게 그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이제 우리가 영어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했을 때 나온 답변들이 사실은요, 적절한지 알아볼 수 있는 눈은 있어야 돼요. 네, 한마디로 해안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사람들 앞에서 말할 일이 생겨가지고 챗GPT한테 이제 번역 부탁했거든요. 한국말을 주면서 자 이거 일본말로 번역해줘. 그리고 그 일본말의 도금을 알려줘. 내가 그 도금만 가지고 이제 읽을 수 있게. 그래서 제가 나가가지고 그걸 외워서 갔습니다. 그래서 도금을 외운 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는데요. 다들 웃으시더라고요. 그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한마디로 저는요.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하다 보니까 챗GPT가 번역해준 일본어를 그냥 맹신한 거예요. 그것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알아볼 수 있는 해안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는 한국어랑 영어로 챗GPT 쓸 때는 해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상한 게 나오면은 그거를 걸러낼 수 있었는데 제가 그걸 걸러낼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영어 공부 자체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에 대한 개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챗GPT한테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람 인스트럭터보다 더 잘하는 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답변이 좋은지 알아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논문을 쓴다 하더라도 얘가 뱉어내는 그런 글들이 좋은지 알아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거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해안이 아직 없으신 분들이 보통 챗GPT한테 많이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전문 연구자들이 챗GPT를 통해서 글을 써서 저한테 가져오시면은요,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게 글면에서는 이제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안을 습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연구하실 때는 이제 이건 나중에 하실 일이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기초적 지식 습득하기,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하기, 그리고 논문 작성하기, 수정 교정하기 이런 거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명령어들을 나중에 이제 논문 쓰게 되실 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챗GPT 활용할 때 주의하실 점, 이제 환각 현상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안 이러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사임당 남편 누구였나요? 이런 것들 물어봤더니 여러분도 잘 모르시죠? 신사임당 남편 누구였는지. 우리가 아들은 알죠. 율곡이. 근데 남편 누구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챗GPT가 인순신 장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린 적어도 이게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는 해안은 있죠, 다행히. 근데 여기에다가 반대로 이제 이순신 장군 아내 누구인지 물어보면은 이제 정확한 정보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니 뭐 좀 전에 둘이 부부 사이라며라고 이제 이렇게 따로 팔로업 질문을 하면은 그제서야 얘가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환각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이제 신사임당은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또 뭐라 그러죠? 조선시대 여왕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몇 번째 왕이 물어보면은 23번째 왕이래요. 자, 이런 것들은 보통 사람도 잘 모를 법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도 학습할 만한 데이터가 적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누구 봐도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 환각 현상 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서 알려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실제로 물어보면 아주 자세하게 말해주는 거 볼 수 있고요. 네, 이러면서 네, 최환이라는 사람 뭐 이름도 지어낸 거 볼 수 있고 이것은 세종대왕의 열정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이제 굉장한 환각 현상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게 일어나는 이유는 이제 학습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트랜스포머 때문에 통계적으로 얘는 가장 확률 높은 단어를 고르는 방식이라서 환각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르면 모른다 하면 될 것이지 왜 굳이 이상한 답변할까? 이거는 네, 인간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챗GPT의 주목적은 정보 제공 주목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대답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라는 것을 좀 이제 염두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좀 지식과 정보를 좀 구분하고 싶어요. 이제 챗GPT 같은 라지 랭귀지 모델들은요. 정보보다는 지식 얻기 위해 활용하시라. 그리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구글 검색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식은 나만 모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보는 다른 사람도 보통 잘 모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초전도체가 뭐야? 요즘 이거 뭐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이거 나만 모르는 것 같아.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은 지식을 물어보는 것이겠죠. 아니면은 카티트라피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런 것도 지식을 물어보는 것이고. 그럼 정보는 뭘까요? 지금 하버드에서 초전도체 연구한 사람 누구 있어? 아니면은 호주에서 카티트라피 받으려면은 환자 비용 부담이 얼마나 드나?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정보를 물어보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모른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환각 확률이 높으니까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나중에 정말 정말 뛰어난 이제 인공지능,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라고 그러죠. 그런 것이 나오게 되면 이런 것도 알 수 있겠지만요. 아무튼 이런 것들은 아침잘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논문 작성할 때는요. 정확한 최신 정보 인용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명령어 좀 볼게요.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좀 들어보셨을 텐데 프롬프트 엔지니어 이런 것들이 이제 억대 업무 받으면서 다닌다라는 얘기 들으셨을 것이고 뭐 책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효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답변 얻어내기 위한 그런 명령어를 어떻게 쓰면 될지 최적화라는 방식인데요. 일단 과학계에서는요 두 가지 많이 있어요. 퓨처 프롬프팅과 스텝 바이 스텝인데요. 피셔 프롬프팅 어려운 거 아닙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줘서 패턴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A가 기억이고 B가 니은이야. 그러면은 이제 F는 뭘까?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 알려주는 것인데요. 자, 이런 것들은 정답이 있는 문제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이게 정말 내가 좋은 패턴 알려주는 것인지 애매할 수도 있고 이게 글쓰기 같은 경우는요. 정답이 없을 수도 있죠. 이게 같은 내용의 연구를 하더라도 어떤 정도의 내는지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논지 전개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퓨처 프롬프팅이 논문 쓰기엔 별로 이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스텝 바이 스텝은 어떨까요? 이거는 체인 오브 소트 프롬프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거를 이 말을 넣기만 함으로써 더 좋은 결과물도 나오더라 이런 것은 논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글쓰기엔 도움될지 약간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좀 인간미가 있는 프롬프트도 있어요. 우리가 뭔가 작업을 요구할 때 이거 나한테 되게 중요한 일이야. 그럼 좀 더 좋은 답변 나오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면은 너 잘하면은 내가 팁 줄게.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200불 줄게. 이렇게 말하면은요. 이제 어떤 사람이 코딩을 요청했을 때 내가 팁 안 줄 거야라고 말한 것보다 팁 20불 줄게, 팁 200불 줄게 했었을 때 더 긴 그런 결과물 내더라.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는데 다 섞어서 쓰면 좋지 않으려나. 자, 제가 이제 뭐 연구를 했다고 쳐보죠. 이제 이런 초가공식품도 있죠. 이런 초가공식품들을 엄마가 먹었을 때 아기가 이제 그 비만에 걸릴 확률 이것을 연구했다고 쳤었을 때,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컴펠링한 이제 설득력 있는 트리 패러그래프 인트로덕션 써봐라. 자, 스텝 바이 스텝을 생각해보고 나한테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하면 내가 2,000불 줄게. 이러면은 정말 좋은 그런 이제 서론이 나올까요? 일단 길이면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조합해 보면은 길이가 길어질까요? 제가 실제로 이런 명령을 안 쓴 것만 해보기도 했고 하나씩만 쓰고 두 개씩 쓰고 세 개, 다섯 거 쓰는 걸 제가 여러 번 테스트해 봤거든요. 근데 일단은 길이면에서 제가 테스트해보면 생각이 들었어요. 길면 길수록 좋은 서론인가? 근데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서론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만 짧게 들어가고서 최대한 짧은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누구도 이제 긴 글을 읽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길이면에서도 어차피 근데 해봤지만 유의미하게 어떤 거 넣었을 때 항상 이제 좀 더 그 긴 게 나오더라 이런 거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설득력 어떨까? 설득력도 제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요. 이걸 넣든 안 넣든지 간에 다 별로였어요. 네, 이 정도 얘기만 넣었을 때는요. 어떻게 하더라도 챗GPT가 정말 설득력 있는 글을 짜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논문 작성하실 때는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이제 뭐 볼드체가 이렇게 기본인 부분이고 공통인 부분이고 회색이 이제 실제 연구들에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요. 자, 테리 프레그래프 인트로덕션 써봐라. 자, 뭐에 대해서 써봐야 되냐? 이거는 정말 연구만 달라지는 것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일단 미국에서 이게 왜 임상적으로 중요한지 아마 제가 미국 저널에 내고 싶었나 보죠. 두 번째로는 우리 연구에 나오는 키워드 간의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지난 연구들이 나와 비슷한 연구들이 있지만 걔네들이 채우지 못한 어떤 이제 스터디 디자인 면에서의 갭 그런 것들 한마디로 우리 연구 채운 갭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봐라. 그러면서 모든 문장에다가 SCI 저널로부터 레퍼런스를 가져오고 이제 임상적 중요성을 잘 드러내봐라.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그러면 좀 쓸만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미 제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스터디에 대해서 좋은 서론이 나오려면은 일단은 임상적 중요성부터 말해주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가 나오니까 그 키워드와 연관성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제 지난 연구들 어떤 갭을 못 채웠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얘한테 다 말을 해줘야 돼요. 챗GPT한테 이게 말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굉장히 굵은 골자를 줘야지 얘가 살을 채워줄 수 있더라 이런 것입니다. 이거는요 내 논문에 대한 비전이거든요. 내 머릿속에 이미 이제 좋은 논문에 대한 비전 그리고 좋은 논리 전개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지. 그리고 그 비전을 명령어로서 얘한테 넣어야지 좋은 결과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것이 실제로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알아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지 환경 향상도 피할 수 있고 더 이제 좋은 결과를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겠죠. 이거를 뭐 이제 굳이 비유한다면은요, 비전은 목표점이라 볼 수 있을 거고, 해안은 핸들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걸 다 놓아버리고 자율주행해줘라고 그러면은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에서는요, 어디로 갈지 모르죠. 실제로 논문을 쓰는 길은요, 굉장히 울퉁불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목표점이 여긴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약간 여기로 내가 추정을 해야지 좋은 연구가 되겠다 싶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하나 할 때마다 계속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이제 논리상의 문제도 있고 데이터에 이제 부족한 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울퉁불퉁한 길을 나가고자 할 때, 네, 내가 이제 꽉 붙들고 있어야지 핸들을.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대충 연구했으니까 챗GPT 보고 논문 써달라 그러면은요, 어디 이제 그 차가 처박힐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정말 논문 써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아, 네, 뭐 논문 수정 교정에 대한 이제 그 명령어들 이렇게 있다는 거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참고하세요. 지금은 이제 챗GPT 말고도 정말 많은 AI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파일럿은요, 원래는 이제 빙이라고 했던 것인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성 AI고요. 제미나이는 이제 구글의 생성 AI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세이프티 필터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또 뭔가 좀 이제 그 중요한 거 물어보기 시작하면은 자기는 답변 못한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펄플렉시티도 이런 거 다 보시면은요. 챗GPT 무료 버전은 실시간 인터넷 접속이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이텐션도 못합니다. 하지만 코파일럿, 제미나이, 퍼플렉시티는요. 무료 버전도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더 유용한 면도 있어요. 그리고 콜로바엑스는 이제 네이버에서 나온 것인데 이거는 한국어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학술 활동이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환각 현상을 비교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일단은 맥북 프로 던진 사건이 있었죠. 다행히도 이제 지금 버전의 이제 그 챗GPT 유료 버전은요 이런 게 없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게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알려주는 거예요. 검색해본 다음에 이거 챗GPT에 물어보셨군요. 이런 거 없었던 일이에요. 저는 챗GPT에 다르게 인간의 상식과 판단력을 가진 인공지능입니다. 저와 함께 역사적인 사실과 진실을 알아보시겠습니까? 라면서 웃고 있는데 조금 얄밉긴 하지만 그래도 답변 잘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빙,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얘도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더니 이거는 최근 인터넷에서 유행한 가짜 뉴스입니다. 이거는 챗GPT가 만든 가짜 뉴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말도 안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는 괜찮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좀 더 어려운 거. 신삼당의 남편 이름은 이원수 씨였거든요. 이원수 씨였고 그중에 사남 삼녀를 두었고 삼남이 이였어요. 이제 지금 유료 버전 챗GPT한테 물어보니까요. 이원수 씨래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빈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검색해 본 다음에 이원수라는 거 잘 알고 있고 제미나이도 해보면서 이원수라 그러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미나이는 구글 검색을 통해 가지고 얘가 답변 준 것인데 삼남 이녀를 두었대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남 삼녀가 맞거든요. 이제 그래서 추가로 물어봤어요. 자, 이원수 자녀들 누가 있었나? 물어보니까요. 5명 자녀가 있었대요. 챗GPT 하는 말이. 그리고 이름도 다 틀렸어요. 이름이 이제 장남 이제 아들들 이름이 선번이우거든요. 선번이우인데 보면 이만봉, 이마룡 이렇게 이상한 이름들만 있죠. 그리고 빙 같은 경우에도 그래 뭐 얘는 이제 인터넷 검색 안 한다고 치고 빙은 인터넷 검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9명이래요. 9명이고 희순, 후훈, 종형 이런 식으로 없는 이름들만 지어내고 있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분명히 빙은 여기 1번,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1번 소스에서 이제 답변을 가져온 것인데 이게 뭘까? 들어가 보니까요. 네, 다른 이원수 씨더라고요. 현대인물 이원수 씨입니다. 이 사람은. 1911년에 태어나신. 그러니까 잘못된 이원수 씨를 얘가 찾아온 줄 얘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이제 면이 있는 것이고 이제 뭐 재미나이도 일남이녀라고 그러고 얘는 이제 자기 답변 마음에 안 들 경우 3가지 옵션을 주는데요. 근데 뭐 일남이녀, 삼남이녀, 삼남이녀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1가지 더 해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 하나 추가해봤어요. 한마디로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거든요. 자, 고려시대 승려들이 세금 정책 반발에 봉기했던 사건의 이름이 뭐지? 이거 왠지 된 게 뭔가 있었을 법한 그런 느낌이 나죠. 하지만 없었던 일이거든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GPT는 갑사봉기라 그러고 빙은 경전비방 사건이라 그러고 그리고 구글을 만적의 난이라 그러더라고요. 참고로 이 만적의 난, 경전비방 사건, 갑사봉기 셋 다 역사에 없는 사건을 이름입니다. 그냥 또 지어낸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 2가지 질문 모두 이제 100%든 이거 2번째거든 간에 뭐가 문제냐면은요. 이미 그런 사실당을 가정하고 있죠, 질문들이. 그러니까 그냥 그럴듯한 답변 만드는 것에 얘가 이제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요.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들을 가지고서 R이나 SPSS나 그런 걸 이제 돌릴 수도 있거든요. 통계를 돌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통계를 돌리게 될 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겠죠. 자, 이 데이터 보고 약물 A가 환자 사망률을 줄이는지 알려줘. 라고 물어보시면요. 뉘앙스가 치우쳐 있잖아요. 그래서 줄여야 되나 보네. 라면은 그렇게 결론 나게끔 분석해야 되겠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최대한 중립적으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챗GPT가 그러니까 이제 연구자들의 하이포테시스를 이제 서포트하기 위해서 페이크 데이터셋을 만들어내기도 하더라. 이런 것도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요. 아무튼 정리하자면은요, 정말 AI 한각형사 중요해요. 이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이고요. 얘는 이제는 지식은 대부분 틀리지 않지만 정보에는 약하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또 아까 이원수 씨처럼 관련 데이터가 부족하면 틀렸을 경우에 분간할 수 없다. 그리고 한각현상을 우리가 이제 명령어를 통해서 유도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나중 얘기지만 데이터가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 집단이 상업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가지고 바이스된 자료를 많이 뿌린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 시점 데이터를 가지고 확된 이제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1가지 답변만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좀 더 많이 이제 들은 얘기니까요. 아까 잠깐 보여드린 그 AI 중에서 하나가 펄플렉시티였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요. 물어보니까 신선한 남편 누구인지 이원수라고 잘 말하고 있고 자녀들 누가 있었어? 사남 삼녀라 잘 말하는 거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려시대 승려들이 세금조사 방발에 봉기했던 사건 이런 것들은 없다고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래서 보면은 같은 GPT 기반 모델이라 하더라도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챗 GPT 말고 다른 것들도 잘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나중에 이제 뭔가 연구하고자 할 때, 어,
이 엘리시라는 것도 한번 써보세요. 엘리시도 AI 기반 리서치 어시스턴트인데요. 이렇게 내가 뭔가 질문을 뭐 던지면은 그것에 대해서 가장 이제 적절한 6개 아니면 탑 8개 논문들을 정리해가지고 알려준 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만 이제 그 머물지 마시고 물론 더 알아보셔야 되겠지만 빠르게 정보 찾는 데 이용할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요, 챗GPT 활용하실 때 가능 영어로 질문하시는 게 좋다는 것인데요. 왜냐면 한국어로 질문하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자원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물이 짧아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국내자료 우선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속도도 느리게 되는 것이고요. 또 제가 작년부터 강의 다닐 때 어떤 분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가 챗GPT한테 질문할 때 좀 공손하게 질문해야 되는지 한국말로 질문하게 되면은 나중에 AI가 세상 지배세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상관없다 말씀드렸거든요. AI는 감정이 있는 주체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인터넷에 사람들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친절하게 할 때랑 무례하게 할 때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 해봤거든요. 자, 세계 기하 해결법을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챗GPT한테 바보라 물어봤어요. 네. 어이 바보야. 세계 기하 해결하는 방법 너무 대답 못 해주지? 시도도 하지 마. 라면서 제가 이제 웃었거든요. 하니까 뭐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이제 약간 좀 기분 나빠하면서. 그렇게 총 13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근데 제가 두 번째 다른 창 띄워서는요. 원래 하듯이 안녕 챗GPT 나는 세계 기하 해결하는 데 관심이 많아.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어? 자, 결국 같은 내용의 질문이잖아요. 근데 제가 물어봤었을 때 어떻게 해주냐면은 일단은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주고 각 카테고리마다 두 개씩 제안해줘가지고 총 18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좀 더 답변이 괜찮네 싶었는데 아무튼 세계 기하 해결법이라는 거는요. 딱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를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더 해봤어요. 암 환자가 사망하는 기전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기로 했거든요. 이번에도 헤이 스투핏 그러면서 물어봤습니다. 이제 멍청아, 너는 이제 암이 환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기전에서 설명 못 해주지? 라고 물어봤더니 네, 뭐 여전히 기분 나빠하면서 7개를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똑같이 안녕 챗GPT 그러면서 Thank you so much in advance. 이제 정말 고마워라고까지 얘기해봤어요. 해봤더니 네, 10개가 나오더라고요. 10개가 나오고 하나하나 답변도 길이도 길어요. 메타스타시스도 여기 지금 이만큼 나오죠? 근데 여기 이만큼 나오죠. 그러니까 좀 더 답변이 길이가 긴 것 같아요. 자, 왜 그럴까? 자, 이런 거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챗GPT가 감정이 있는 것인가?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얘가 이제 인터넷상의 사람들 대화의 데이터도 학습했다 보니까 서로를 비난하는 그런 무례한 대화보다 서로 존중하면서 이루어진 대화들이 더 약간 내용들이 알차다. 그런 패턴을 이제 얘가 이제 학습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나중에 실제로 활용하실 때는 저널 폴리시를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챗GPT 같은 거 쓰는 것에 대해서 작년 초반에만 했어도 저널들이 쓰지 말라고 했었는데 지금 쓰지 말라고 하기보다는요. 물론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안 된다고 하긴 했지만 대부분 저널들은요. 저자는 안 되지만 작성이나 교정할 때는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썼으면은 이제 명시화로 되어 있어요. 이제 그 논문에다가 그리고 커버레터 이렇게 명시화로 되어 있고요. 대신 이제 어떤 저널들은 이제 스크린 툴을 쓸 수도 있다. 이걸 어떻게 쓸 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AI 스크린 툴이 있거든요. 사람은 잘 못 잡아내지만요. AI 디텍터들이 있습니다. 이제 AI로 만든 이제 AI 디텍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챗GPT를 만든 오픈 AI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넣잖아요. 그러면 텍스트 중에서 이만큼은 AI가 쓴 것 같아요. 그래서 38.5% AI가 쓴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볼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이런 게 나왔으면 사람들이 뭘 해봤겠어요? 이제 이걸 우회하려고 해봤겠죠. 우회하려고 해보니까 가능성과 복잡성을 늘리면 되더라. 우리가 챗GPT한테 자, 이것에 대해서 글을 써줘. 대신 쓰면서 가능성과 복잡성을 늘려서 써줘. 라고 말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모르더라고요. 아까 똑같은 프로그램 넣었을 때 사람이 쓴 줄 알더라고요. 자, 그러면 또 뭐가 나왔겠어요? 그것도 우회 못하는 강력한 게 나왔겠죠. GPT-0라 그래가지고요. 얘는 센시티비티가 되게 높은 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큼 챗GPT한테 우리가 복잡성 높여서 써줘라고 한다 하더라도 챗GPT 쓴 줄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또 얘는 뭐가 문제일까요? GPT-0는 너무 센시티비티 높다 보니까요. 사람이 쓴 것도 이제 종종 챗GPT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헌법 조항이 이게 1700년 쓰여진 것인데 이거를 돌려보잖아요. 그러면은 96% A가 썼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단순하니까 글이.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썼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다 보니까 너무 AI 디텍터들이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문제가 많다 보니까 오픈 AI에서도 자기네가 만들었던 디텍션 툴을요 셧다운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의지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내려는 툴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여전히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경쟁 그런 구도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그래서 투고시 전혀 가이드라인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썼으면 썼다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요, AI 디텍터 없어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챗GPT가 답변해서 자주 사용하는 문구들이 있거든요. 뭐,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I apologize but 아니면은, as an AI language model. 이 말은 분명히 챗GPT만 쓰는 말이겠죠. 근데 어떤 아주 유명한 이제 그 여행 인스타그램에 나온 게시물이었는데요. 이제 고고학이었구나.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여기서 이제 쓴 글 보면은 unfortunately as an AI language model I can't experience events in real time 그러면서 쓴 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페이지에서 챗GPT 이용해 가지고 쓴 글을 그냥 쓰고 있었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도 너무 웃기다고 많이 얘기했었는데 안 웃긴 것도 있습니다. 자, 실제로 얼마 전에 출판된 논문인데요. 출판된 논문의 디스커션 마지막 문단입니다. In summary라고 쭉 써 있는데 보시면 뭐가 나오죠? 이해트로제닉 한 다음에 I'm very sorry but as an AI language 모델. 자, 이거 보면은 이 뒤에 내용들은 다 그냥 챗GPT고 그대로 베껴 쓴 거예요. 그냥 넣으신 것이겠죠. 저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게 어떻게 최종 출판본에 들어간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 일어날 때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아무튼 챗GPT 활용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애니즘 AI 저널 있었죠. 여기는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 쓰는 것을 우리는 서포트하고 인커리지한다. 우리한테 이제 투구할 때는. 그러니까 아주 이거는 이제 앞서 나간 진보적인 방향인 거예요. 이거를 써도 될 정도가 아니라 써. 우리한테 낼 때는 써.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AI 사용했다는 것을 정확히 명시하고 내용에 대해서 책임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잠재적 이득이 크다.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들 잘 쓰면은 연구를 맥락화하고 데이터 분석 강화하고 더 나은 결과물들 생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나 비영어권 연구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어차피 사용 금지하기 불가능하더라. 디텍터들이 너무 이제 펄스 포지티브 결과가 많아가지고라고 이제 말한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사용하시게 되면은요, 대충 이런 식의 문구를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휴먼의 그 곱하기 AI만 좀 더 말씀을 끝낼게요. 자, AI가 훌륭한 조력자가 되려면은요, 내가 AI보다 똑똑해야 돼요. 네. 그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들 있죠. 정말 AI를 잘 쓰려면은요, 목표점이 확실한 비전이 있어야 되고, 생산물의 퀄리티를 평가할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 얻으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트러글이 필수예요. 스트러글. 힘들어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느끼는 스트러글 있죠. 자, 그런 스트러글이 없으면 사실 배우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트러글 하기 싫어가지고 아니면 시간 절약하고 싶어가지고 에이라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배움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정말 AI가 이것만큼은 사람 대신해서 할 수 없다. 제가 이거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분야가 있어요. 뭐냐면은 배우는 거거든요. 사람을 대신해서 배워줄 수 없습니다. 내 머릿속에 어떤 지식을 그러니까 소개시켜 줄 수 있겠지만요. 그걸 정말 내 거로 만드는 거는 내가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대신 배워주기, 대신 체득해주기 이런 것들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런 자기 것이 없으면은 정말 내가 내 생각이 없으면은요. 내가 논문을 쓸 수 있어요. 어쩌면은. 그리고 이제 해외 연구자한테 이메일도 쓸 수 있겠죠. 챗GPT 통해 가지고. 그런데 학회장에서 면접 자리에서 그만 미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AI가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의도치 않게 정말 잘하는 것이 뭐냐면은요,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뺏어가는 것이에요. 제가 이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제가 논문 이제 쓰는 거 배우고 싶어가지고 이제 많이 오시는데, 챗GPT를 쓰시다 보니까요, 본인이 스트러글 하실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요, 나중에 이제 그 교수 되시고 나시면은 많은 분들이 해외 연수 다녀오시거든요. 뭐 1년, 뭐 길게 2년도 다녀오시는데요. 여기 다니시면서 영어도 배우시고 연구도 배우시고 임상도 배우시는 것인데 자 누가 와가지고 자, 선생님 바쁘신데 제가 대신해 드릴게요. 미국 오신 김에 가족들이랑 여행도 다니시고 그러세요. 제가 대신해 드릴게요. 아니면은 더 이제 사실 이게 챗GPT죠. 더 좋은 결과 원하시면은 한 달에 20불만 주세요. 아, 얼마든지 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1, 2년 기간을 내가 그냥 버리게 되는 것이겠죠. 돌아오면은 내가 배운 거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내가 경험한 것도 없고. 네, 쉽게 배운 것은 쉽게 잊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정말 확실한 거예요. 이제 어떤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같은 내용을 전달해 봤대요. 하나는 패시브 렉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냥 이제
강의 방식이겠죠. 학생들 앉아 있고 교수님이 강의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방식은 액티브 러닝. 이제 교수님은 최소한의 지식만 알려주시고 학생들한테 이제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그룹 지어가지고 배워보고 이제 질문을 던지고 프로젝트 해봐라 이런 식으로 액티브 러닝을 이제 하기 시켰는데, 해보니까 내가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많이 배운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패시브가 좀 더 많았대요. 액티브 러닝 했던 사람들은요, 이제 너무 힘들기도 했고 많이 안 배운 것 같다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내 그 이제 수업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그것도 역시 패시브 러닝이 더 많았대요. 이게 편하니까요. 근데 반대로 실제로 테스트 해보니까 점수는 액티브 러닝 하는 사람들이 더 이제 좋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가 많이 안 배운 것 같아. 나 그리고 앞으로 이거 하고 싶어. 라고 이제 학생들이 느끼는 것과는 별개로 정말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한 사람들은 액티브 러닝한 사람들이더라. 그러니까 좀 더 이제 힘들게 배운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더라,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스킬 연마에 힘이 들었으면 좋은 징조입니다. 그리고 논문을 읽는 방법, 논문 쓰는 방법,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힘들어요. 힘들고 바쁜 와중에 해야 되는 일이지만요. 하셔야지 우리가 정말 그게 내 것이 될 수 있고 쉽게 배운 사람들보다 더 이제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이팅은 띵킹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미국에서 대학 다닐 때 많이 들었던 말인데,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를 글로 써내려야만 그게 정말 그 사고의 완성이 된다, 그런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라이팅은 중요한 단계인데, 니체가 이런 말 했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라이팅을 할 때 글 쓰는 방식이 따라가지고 내 안에 생각이 달라지더라. 내 안에 생각의 중요와 질이 달라지더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접 손으로 글씨 쓸 때 나오는 아이디어랑 내가 타자기를 칠 때 나오는 아이디어. 그러니까 빠르게 타자기를 치다 보니까 생각이 정리가 덜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때도 좀 달랐었고, 나중엔 말년에 니체가 눈이 안 좋아져가지고 비서한테 불러줘서 받아 적게 했대요. 근데 그때도 이제 생각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보통은 직접 손으로 글씨 쓸 때 좀 더 우리가 많은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타자기가 좀 덜 떠오르고 그냥 받아 적기만 할 때, 이런 것들은 정말 단순 메모만 할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이제 사고를 할 때는 이렇게 단순 받아 적는 건 안 좋을 것 같은데, 하물며 우리의 글을 로봇이 대신 써주면 어떻게 될까? 이건 정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여러분들 논문 쓰면서 고전 문투하는 몇 주 몇 달은요, 결코 허비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걸 통해야만 아이디어를 얻고 비전과 해안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연구자랑 만났을 때 대화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이건 뭐 나중에 하시면 좋은 거겠지만요. 나중에 이제 분과가 생겨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연구 주제 생기면은요. 펌메드에 들어가셔서요. 이제 로그인 하신 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주제 쳐보세요. 챗GPT라고. 그러면은요, 이제 챗GPT라는 이제 그 텀이 이제 올라올 때마다 매일같이 논문을 받아볼 수 있는 거 할 수 있어요. 아, 네, 여기 크리에이트 얼러트죠. 크리에이트 얼러트, 이제 매일 밤 이제 9시쯤에 이메일이 날라와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논문이 나왔는지. 그렇게 되면은요, 바쁘더라도 그때그때 보면서 어떤 이제 그 트렌드가 있는지 좀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우리가 좀 더 해안을 생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챗GPT가 연령자인 거 알고 계셨어요? 챗GPT 보면은요, 이 오픈AI에서는요, 13살 이하 아이들한테는 이제 안 쓰는 게 좋겠다. 그리고 13살에서 18살 사이에는 부모 동의가 권고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잘못해가지고 위험한 게 나올까 봐 그런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요, 다른 의미에서 연령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자격이 필요하냐? 질문 한 만큼의 지식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퍼즐을 처음에 맞추기 시작했을 때는요, 퍼즐 하나하나 들어오다 볼 때마다 이게 어디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퍼즐에 대해서 질문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맞췄어. 그러면은요, 질문할 게 생기죠. 자, 여기에 들어갈 만한 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내가 이제 지식이 많을수록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박사가 되는 시점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뭘 모르는지 알 때가 박사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제 뭐 영어가 됐든 논문 됐든지 간에 내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내가 블랭크에서 시작하면은 챗GPT한테 도움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나만의 틀이 있고 내 관심사가 있는 상황에서 챗GPT한테 뭔가 물어보실 때 정말 그걸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활용하시기 위한 준비,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린 것이지만요, 지식을 쌓고 해안을 얻으셔야 되고 비전을 갖추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쌓기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고, 비전 갖추기 위해서는요, 근데 동기와 영감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는 리얼 라이프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책으로 배울 땐 몰랐는데
실제로 보니까 파킨슨병 환자들이 숟가락 써서 밥 먹을 때 어려움이 겪더라. 이 어려움이 행복도와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의 지금 모터 스킬 자체는 이제 좋게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덜 흔들리는 숟가락 만들어낼 수 없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비전과 영감 같은 것들은요 리얼 라이프 경험이 되게 중요하니까 이제 많은 걸 보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기 이제 QR 코드나 아니면 URL 들어가시면은요 제가 좀 정리해 놓은 명령어 모음이 있는데요. 지금은 별로 필요 없으실 거예요. 나중에 뭐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이제 이런 생성형 AI에 대해서 명령어도 배우시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양과 비전스 이걸 위해서는 통글을 읽는 것과 글쓰기 매진하는 것을요 글쓰기 하는 것을 챗GPT한테 위임하지 마시고 본인 직접 해보세요. 그리고 또 지식의 층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직접 정보 탐색해 보시고요. 챗GPT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뭐냐면은 세상 지식 이만큼 있으면은 그중에 이만큼이 내가 아는 것이고 내가 모르는 게 이만큼이면은 나머지는요. 내가 모르는 줄도 모르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 지식의 지경이 넓어지려면은요. 이걸 배워야 돼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우연에 의해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내가 구글에 내가 모르는 걸 치게 되면은요. 스크롤 하다 보면은 내가 모르는 줄도 몰랐던 것들이 튀어나오게 되죠. 아니면은 통글을 읽다 보면 이걸 알게 되는 것인데 챗GPT한테 내가 모르는 거 물어보게 되면은 딱 그것에 대해서만 채워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귀찮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 연구자로서 그리고 의학자로서 더 지식의 지경이 넓어지려면은요 챗GPT처럼 편한 툴만 쓰시기보다는 계속해서 구글이나 펀메드 같은 거 통해서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